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제 소중한 아이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저도 한때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말로는 다 하지 못할 많은 일들로 지금은 혼자예요. 다 들으시고 제게 응원을 부탁드려요. 저는 꽤 늦은 나이에 보험 쪽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게 된 건 역시 전 남편이 끊임없이 저를 무시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것을 견디다 못해 구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니 전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일찍 엄마를 여의고 아빠는 하나뿐인 제게 극진한 정성을 쏟았어요.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마저 잃을까 항상 노심초사하셨었죠. 그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오히려 더 왈가닥에 가까웠어요. 남들보다 에너지도 넘치고 무서운 것이 별로 없었던 어린 저는 결국 사고를 크게 치고 말았어요. 아빠가 집에 안 계신 틈을 타 옆집 친구와 버려진 사다리를 주워다 옥상에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지 내기를 했던 거예요.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너무 스릴 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 저는 친구보다 먼저 올라가겠다고 나섰죠. 저는 친구들어 밑에서 사다리를 잘 잡아달라 했지만 그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어 꽉 잡을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제 몸무게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다리는 뒤로 꼬꾸라지고 말았죠. 친구는 잽싸게 피하면서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침 집에 오는 길에 위험한 장난을 하는 저를 보고 달려오신 아빠는 떨어지는 저를 받으려다 더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저는 밑에서 받쳐준 아빠 덕분에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문제는 아빠였어요.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쳤고 그 후로 아빠는 발을 절뚝이며 영구 장애를 얻고 말았어요. 아빠의 절뚝이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웠죠.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모든 위험 변수를 생각하고 병적으로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왔거든요. 제가 아빠를 장애인으로 만들었지만 아빠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조아만 무사하면 됐다. 아빠는 괜찮아.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아빠 다리가. 아니야. 아빠가 못 걷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걸어 다니잖아. 다만 절뚝여서 보기 안 좋을 뿐이지 아픈 것도 없고 정말 괜찮아. 우리 딸 미안해 하지 마. 부모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걸까요? 아빠는 오히려 미안해하는 저를 끌어안으며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아빠 말처럼 느리기는 하지만 걷는 데에 큰 문제가 없어 하던 일도 계속 하실 수 있었어요. 아빠는 실리콘 마개를 생산하는 공장을 하셨었는데 밑에 직원도 2명이나 두고 나름 잘 굴러가서 저의 부녀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아빠는 제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 더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공장 운영도 잘 되고 아빠도 당신이 장애인인 것에 대해 받아들이며 저와 잘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불행은 또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불이야. 빨리 119 신고해. 뭐? 불이라고?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던 아빠 공장에서 큰 불이 났던 거예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의 주 재료가 실리콘이었기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버렸어요. 그렇게 커 보이던 아빠의 공장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고 타버린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게다가 직원들의 도피를 돕다가 아빠는 화재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시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 온몸이 망가진 아빠는 정말 병석에 눕게 되었어요. 그 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제대로 일어나 본 경험이 별로 없으셨죠. 그때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태였고 학교마저 다니기 위태로웠어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의 큰 도움으로 간신히 고등학교 3년을 포기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어요.
물론 대학까지 꿈꾸는 것은 제게 사치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장도 없는 20살짜리에게 회사라는 문턱은 어림도 없었고 편의점, 주유소, 물류센터, 청소일까지 온몸으로 버텨야 하는 일들이 주였죠. 그래도 감사했어요. 저라도 멀쩡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아빠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아빠를 원망한 적은 없었냐고요?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곧 금방 깨달았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아빠 원망만 하며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빠는 저 때문에 다리도 절게 되었고 더 좋은 삶을 제게 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일찍 철들은 딸에게 아빠는 더욱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좋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괜히 우리 딸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고생이라니. 아빠가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걸 고생이라고 할 거야? 아니잖아. 당연한 거야. 아빠와 날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대학 캠퍼스에서 낭만을 한참 즐겨야 하는 우리 딸이 이렇게 손까지 다 풀어가면서 일하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미어진다. 아빠가 아주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 나 우리 집이 이렇게 안 됐어도 대학 갈 공부머리는 아니었다는 거야. 어때? 웃기지? 아빠를 안심시키기 위해 장난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저도 제 또래의 아이들이 전공서적을 들고 싱그러운 대학생의 냄새를 풍기며 다니는 것을 보면 마냥 부러웠죠. 하지만 제 현실은 그들과 완전 달랐죠. 많은 일을 했지만 저는 물류센터에서 가장 오래 일을 했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조아씨, 오늘 일 끝나고 저녁 같이 먹을래요? 네? 팀장님이랑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는 제가 속한 팀을 관리하는 관리직이었고 같이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그때까지 연애도 모르고 죽어라 일만 하고 살아서 그게 데이트 신청인 줄도 모르고 저는 밥만 아주 맛있게 얻어먹었죠. 감사합니다, 팀장님. 잘 먹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아씨, 이대로 가게요? 네? 밥 다 먹었으니 집에 가봐야죠. 아닌가요? 눈치가 참 없는 아가씨네. 진짜 나랑 저녁만 딱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남자는 제게 고백했고 저는 그게 연애인 건지 사랑의 감정인 건지도 모르게 그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교제한 지 다시 1년쯤 지났고 남자는 제게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좋아야,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픈 아빠 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나 없으면 안 돼. 거동도 불편하신데 내가 챙겨야 되는 거 알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남자는 고심 끝에 우리의 신혼집 가까운 곳에 아빠를 모셔와서 살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난관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희 집 사정을 들은 시댁 쪽에서 저를 반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내 아들도 뭐 아주 잘났다는 말은 못하겠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 기우는 결혼 아니니? 내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엄마 일찍 여인 것까지는 그래. 받아들일게. 그런데 병들어 누워있는 아빠의 여태껏 물류센터에서 일한 애가 뭔 돈이 있고 뭔 배운 게 있겠니?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좋아, 너도 네 아들이 너 같은 애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쉽게 허락해 주겠니? 난 그냥 좋아, 네가 포기해줬으면 좋겠구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세상은 나 자체로 보지 않고 아픈 아빠와 빈약한 학력까지 세트로 평가되는 거구나 싶었죠. 아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좋아야,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우리 예쁜 딸 혼사도 맞고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인연이 아닌 거야.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끊어질 것 같던 인연이었지만 남자의 온갖 노력으로 우리는 결국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결혼 후에도 시댁에서는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더욱 잘 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시 제 나이 28살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원래 저와 둘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빠를 저희 신혼집에서 가깝지만 아담한 집에 모셨어요. 아빠를 우리 집에 아예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도 남편과 이야기해 보았지만 난색을 표하는 것을 보고 그 정도로 적당히 타협을 본 거예요.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들러 아빠 식사도 챙겨드리고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어 그거에도 만족했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고 심한 입덧과 어지러움증으로 물류센터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오히려 일도 그만두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지만 임신 후 달라진 몸 상태 때문에 가까운 아빠에게 자주 찾아가 보지 못했죠. 아빠 미안해. 어제도 못 가서 오늘 가서 생선 요리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계속 구역질도 심하고. 아유, 우리 딸 입덧을 아주 세게 하네. 네 엄마도 그랬단다. 매일 먹은 것도 없는데 변기를 붙잡고 사느라 살이 오르기는커녕 한동안 피골이 상접해 있었어. 그런 걸 엄마를 닮다니. 어쨌든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네 몸 돌봐. 네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지.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가고 저는 귀여운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너무 소중한 아이였어요. 저는 나름 아빠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 자식이 나오고 나니 그 막중한 책임감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는 나를 위해서 몸을 던져 나를 받아내고 그렇게 죽어라 밤낮으로 일하셨던 거구나. 자식이 있다는 것은 이런 느낌인 거구나. 저는 임신한 동안 본의 아니게 소홀했던 아빠에게 더욱 잘해드리려 노력하며 열심히 육아도 했어요. 사랑을 듬뿍 머금고 자란 새싹처럼 아들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랐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운명은 장난처럼 또 제게 시련을 던져주고 가더군요. 살 좀 빼라. 몸이 그게 뭐냐? 반찬이 이게 뭐야? 집에만 있으면서. 재훈이 와이프 봤지? 애가 셋인데 늘 신하고 자기 일도 척척 잘해내는 거. 재훈이는 와이프한테 용돈도 받고 산댄다. 너 C팀의 서팀장 알지? 이번에 퇴사했어. 장인이 자리 줄 테니 자기 회사 와서 일하라고 했대. 난 참 복도 없지. 맞아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도 제대로 케어 안 하는 것 같다며 저를 비난하던 화살이 나중에는 제 주변의 모든 것에까지 돌아가더군요. 특히 전에 없던 아빠에 대한 공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장인 언제까지 저렇게 누워만 계신다는 거야. 이제 좀 일어나서 일해도 되지 않나? 거동은 되지만 폐 쪽이 많이 안 좋아서 나가서 장시간 일하시는 건 너무 무리야. 폐 망가졌다고 저렇게 누워만 있으면 더 아픈 법이야. 노동을 해야 낫지. 우리 아빠 상황 당신이 더 잘 알면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너 같으면 안 하겠어? 내가 번 돈으로 늙어빠진 장인이 입혀줘 먹여줘 다 하는데 저럴 거면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게 다 서로서로 좋은 일인데. 당신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빨리 돌아가시라니.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그리고 당신 돈 아빠한테 쓴 거 없어.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다 내가 벌어다 준 거잖아. 그럼 내가 번 돈이지.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냐? 다른 장인들처럼 도움을 주지 못하면 뺏어가지나 말아야지. 이건 뭐 완전 산 송장한테 그냥 돈을 붓는 격이니. 아우 속 터져. 뭐? 산 송장?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산 송장이지 뭐야 그럼. 남편의 도를 넘는 발언은 점점 수위가 높아갔고 저 역시 들을 때마다 속상함을 눈물로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뭐라도 새로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처럼 몸으로 때우는 일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우선 회사에라도 들어가려면 대학 졸업장이 필수였기에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사이버 대학을 다니게 되었어요. 10년 넘게 안 쓴 머리를 재가동하려고 하니 많이 어려웠지만 간만에 학생이 된 기분으로 돌아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마저 무시하고는 했어요. 다 늙어서 사이버 대학은 무슨. 당신은 맨날 하는 일 없이 집안만 있다고 구박하잖아. 공부해서 나도 멀쩡한 직장에 취직할 거야. 그게 네 말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면 세상 사람 다 대학 나오게? 가서 식당 일이나 해서 돈 벌어. 안 될 것도 당신이 될 수 있다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일으켜줘야지. 말 그렇게 하면 뭐 더 좋아? 어디 한번 잘해봐라. 공부한답시고 얘한테 소홀하지나 말고. 남들에게는 별일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간절함이기도 했던 사이버 대학을 무사히 마쳤어요. 미흡하게나마 저희 학력에도 이제 대학이라는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실 뭔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대학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자체에 목말라 있었기에 어떤 쪽에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경력 단절의 기혼자를 어느 회사에서 뽑아줄지도 몰랐고요. 그러다 전에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가 본인이 하고 있는 보험 일을 제게 권하더군요. 좋아, 너는 차례없고 정식적 회사를 다녔던 것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다양한 일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여러 방면에 이해도도 높은 편이고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먼저 잘 다가가기도 하고 게다가 너 최대 장점이 성실이잖아. 보험하면서 그거 따라올 사람 없다. 너도 이거 한번 해봐. 괜찮을까? 언니 믿고 한번 도전해봐. 저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어요. 처음에 두려움과 달리 보험 일이 제게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것 봐, 너 잘할 거라고 했잖아. 물론 넌 이 보험 일 아니어도 뭐든 잘했을 거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네 고객만 몇 명이니? 너 진짜 대단한 거야. 저는 경력이 전혀 없는 신입치고는 꽤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고 소개에 소개가 더해지다 보니 더 바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아빠도 작지만 돌봐주는 이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에도 모실 수 있게 되었죠. 참으로 감사한 날들이었어요. 아빠, 돈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건강만 챙기셔. 알았지? 고맙다, 좋아야. 정말 고맙다. 정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기죽이라는 유일한 사람은 있었죠. 바로 남편이요. 그까짓 거 보험 몇 개 팔아서 몇 푼 번다고 유세냐? 내가 언제 유세 떨었어. 나 일 시작하고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게 유세지 뭐야. 정장 입고 맨날 출근한다고 네가 뭐 큰돈이라도 번 것 같아? 돈 좀 달라고 하면 달라고 뭐라 하고 내가 알아서 벌어 쓰겠다고 하면 벌어 쓴다고 난리고 도대체 내가 당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네가 너무 의기양양한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그래.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의기소침하고 시무룩해 있었으면 좋겠어? 당신은 도대체 날 여태껏 얼마나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길래 그러는 거야? 남편과 헤어질까도 생각했지만 아빠를 좋아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터에서는 활기가 넘치는 저였지만 집에만 오면 남편의 모욕적인 말과 태도에 눈물을 쏟게 일쑤였죠. 어떻게든 시간은 갔고 보험 일을 한 지 3년이 되던 해였어요. 어떤 분의 소개로 제 연락처를 받았다며 보험 설계를 부탁한 분이 있었죠. 네, 거기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그 여자를 드디어 만나 상담하게 되었어요. 성함이 오은혜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 김조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의 그녀는 낯이 많이 익었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냥 자주 볼 수 있는 얼굴인가 싶었어요.
제 보험을 들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것을 좀 리모델링 해볼까 해서요.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맞지 않은 것은 없애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그냥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시군요. 아버님, 어머님 성함과 개인정보가 필요한데요. 혹시 두 분 신분증이랑 필요 서류를 지참해 주셨을까요? 네, 여기요. 저는 그녀가 내미는 가족 서류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버님 성함이 오영도님, 어머님은 장세령님 맞나요? 네, 저희 아빠 엄마예요. 세상에, 영돈 아저씨랑 세령 아줌마. 네가 그 은혜였구나. 어쩐지 낯이 너무 익다 했어. 이제서야 이렇게 만나다니. 네? 나야 나 조아 언니. 기억 안 나? 너 어릴 때 청수동에서 같이 놀던 조아 언니. 여자는 기억을 더듬더니 놀란 얼굴을 금치 못했어요. 언니, 조아 언니. 그 조아 언니구나. 공장 사장님 딸. 그래 맞아 나야.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이니? 너무 반갑다. 저희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건강하시고 잘 계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잘 계셔. 너무 잘 됐다. 사장 아저씨는 잘 계셔? 우리 아빠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 병원? 왜? 어디 아프셔서? 그때 우리 공장 불났던 거 기억나지? 맞다. 공장에 불났었지. 어린 나이에도 그 시뻘건 불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어떻게 살았던 거야 언니? 그때 아빠 공장 화재로 뭐 다 망했지. 게다가 아빠가 그 사건 이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계속 일을 못 하셨어. 그럼 언니가 계속 가장 역할 했던 거야?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뭐. 졸업하고 계속 일만 죽어라 했지. 몇 년 전에 사이버 대학으로 공부하고 일을 시작한 거야. 생각보다 나한테 잘 맞네. 그랬구나. 언니 너무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덕분에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지. 내 인생의 동기부여가 된 거지 뭐. 은혜와 저는 보험은 둘째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난 결혼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있어. 정말? 너무 좋겠다. 난 아직 결혼 못했어. 혼자야. 아직?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속상하시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시집도 안 간다고. 아 몰라. 엄마랑 아빠도 이제 포기한 것 같아. 뭐 눈에 차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냥 나도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 거에 통 관심 없기도 했고. 은혜와 저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아빠 공장이 한창 잘 되던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저보다 어린 여자아이 손을 잡고 공장에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가족이었는데 잠을 잘 곳도 먹을 것도 잘 챙기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빠는 공장에서 제발 일하게 해달라며 부탁하는 영돈 아저씨와 세령 아줌마에게 일자리를 내주었고 공장은 작은 간이 거처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그 부부의 딸이 은혜였고 저희는 자매처럼 붙어 다니며 잘 놀았죠. 아빠는 사정이 너무 딱하다며 다른 직원들보다 은혜네 식구에게 더욱 각별히 대했고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아빠에게 은인이라며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서로 외동이었기에 저와 은혜 역시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 붙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죠.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저희는 정말 가족같이 지냈고 서로를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공장에 불이 나면서 아저씨와 아줌마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일해야 했고 아빠도 몸이 나빠져 더 이상 전처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와 은혜네 식구는 연락이 끊겼고 그렇게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해왔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아직도 사장 아저씨랑 언니 얘기 맨날 해.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라며. 우리도 아빠랑 나 둘뿐인데 아저씨 아줌마 너 덕분에 가족이 생긴 것 같고 얼마나 좋았는데. 그렇게 너랑 헤어지고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
아빠는 아프지, 공장은 망해서 당장 돈은 구하지. 미안해. 나는 은혜 너희 식구들을 막 그리워하면서 살 여유가 없었어. 무슨 소리야. 그게 뭐가 미안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이렇게 들어도 내가 눈물 나는데. 언니랑 사장 아저씨 진짜 용감해. 오히려 우리가 더 일찍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해. 은혜와 저는 울다가 웃다가 하며 지난 30년 넘게 못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사장 아저씨 다리 수술부터 해드릴 거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그 약속도 못 지키고. 아니야, 마음만이라도 너무 감사하지. 아저씨랑 아줌마도 보고 싶다. 언니 만난 거 알면 엄마랑 아빠 너무 좋아서 기절할걸? 정말 그 정도로 엄청 그리워했었어. 고마워, 은혜야. 며칠 뒤 저는 영돈 아저씨와 세령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고 역시나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유, 우리 조아가 이렇게 크다니. 이제서야 만나다니.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아야, 잘 컸구나.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널 다시 만나게 되다니. 아저씨 아줌마 잘 지내셨어요? 너랑 사장님 덕분에 청수동에서 잘 지냈지. 거의 굶어 죽을 뻔한 우리 세 식구를 사장님이 받아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산 거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했겠니? 아빠도 가끔 아저씨랑 아줌마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참 좋은 사람들 만났던 것 같다고. 아빠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네, 원래 다리를 좀 절면서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공장에 불나고 연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거의 누워서 생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 그때 사장님이 직원들 먼저 내보낸다고 맨 마지막에 나오셨었지? 원래는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모셔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일하면서 간병인이 계속 상주하는 병원으로 모셨어요. 그게 저도 안심되더라고요. 그때도 참 착하더니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잘 컸니? 안 되겠다. 좋아, 너 지금 시간 좀 충분히 낼 수 있니? 사장님 뵈러 가고 싶구나. 아저씨와 아줌마는 저를 앞세워 당장 아빠를 보러 가자고 성화였어요. 저는 아저씨네 가족을 모시고 아빠가 계신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빠, 여기 아저씨랑 아줌마 알아보겠어? 영동이 자네 아닌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아유, 사장님,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하셨어요. 그때 화재 사건 이후로 계속 이렇게 건강에 안 좋으셨다니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픈 나보다 우리 조아가 고생이 많이 했지. 또 그런다. 고생 아니라니까. 아저씨와 아줌마 은혜는 아빠 손을 놓지 못하더군요. 은혜도 너무 잘 컸구나. 예전 동그랗던 얼굴이 아직 남아있네. 아저씨도 아직 멋있으세요. 고맙구나. 항상 근심으로 가득 차있던 아빠 얼굴에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까지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때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새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덕분은 무슨, 자네랑 재수씨가 워낙 열심히 일해주고 했잖나. 나도 너무 고마웠지. 죽을 뻔했던 저희 세 식구한테 따뜻한 밥 주시고 잘 곳 마련해 주셨던 거 저는 하루도 잊어본 적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일하면서도 사장님께 은혜 갚을 것만 생각하며 죽어라 이랬어요. 정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만이라도 고맙네.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사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저 건강만 하십시오. 그날 이후로 아저씨네는 아빠를 컨디션도 훨씬 좋고 비싼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영돈 아저씨,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데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다. 된다면 내 장기라도 꺼내서 사장님 바꿔드리고 싶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부담 갖지 말고 아버님 여기서 편하게 모셔. 알고 보니 영돈 아저씨네는 어디 가서든 성실히 일을 했고 좋은 기회에 큰 돈을 벌게 되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너희 아버지 덕분이야. 그때 그냥 일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달리 바라보고 달리 살 수 있는 눈과 마음도 가르쳐 주셨었지. 그런 삶의 태도로 살다 보니까 어딜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 돼 있더라. 다 사장님 덕분이고 말고. 아저씨는 최고 수준으로 아빠의 병간호에 신경을 써주셨고 그만큼 아빠가 웃는 날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행복할 때 불행이 찾아오는 법인가 봐요. 그렇게 잘 지내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가 아저씨랑 만나고 시간 보내고 싶으셔서 여태껏 기다렸었나 봐요. 너무 짧기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웃으며 즐거워했던 날들이 많았던 것을 알아요. 아저씨 아주머니께 아빠의 행복한 마지막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 조금만 더 같이 있다 가시지 그러셨어요. 저보다 더 슬퍼하시는 아저씨네 식구들을 보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진 않았어요. 아빠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유품들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오래된 상자 안에 낡은 사진을 한 장 발견했어요. 지금은 불타 없어진 공장 정문에서 아빠와 아저씨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으며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버리지 않고 아저씨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꼭 만나요. 이번 생에 못 다하는 애 꼭 갚고 싶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야, 이거 받으렴. 이거 원래 나중에 사장님 만나면 드리려고 차곡차곡 모았던 건데 네게 주마. 아저씨는 통장 여러 개를 제게 내밀었어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은혜 아빠가 여태껏 하루에 몇 천 원이고 몇만 원이고 돈이 생기면 모았던 통장이야. 네? 그걸 왜 저한테 주세요? 사장님을 생각하면서 모은 거거든. 아무리 그래도 이걸 저한테 어떻게 주세요? 아저씨도 힘들게 모으셨을 텐데. 제발 받아주렴. 사장님이 건강하셨다면 해드릴 것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네가 안 받으면 나의 지난 30년이 무너질 것 같구나. 아저씨와 아줌마는 기어이 그 통장들을 제 손에 쥐어주셨고 저희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와 통장들을 열어보며 아저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묻더군요. 뭔 통장이야? 대충 사정을 들은 남편이 코웃음치며 말하더군요. 심파극이 따로 없구먼. 장인 은혜를 생각하며 30년 넘게 이 돈을 모았다고? 그래봤자 뭐 몇 동전 모으듯이 했겠지. 뭐 얼마나 되겠어? 이게 0이 몇 개야? 마지막 통장에 찍혀있는 총 액수는 놀랍게도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이걸 그냥 줬다고? 이 돈을? 아빠한테 주려던 거였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감사할 따름이지. 이야, 이 사람 돈 냄새 좀 풍기는데? 잘 잡아야겠네. 무슨 호구 잡았어?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분들은 진짜 가족같이 지내던 분들이야. 추억도 많고 고마운 것도 많다고. 그런 감동은 난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이 노인네한테 잘 보여서 이것저것 많이 얻어와봐. 남편은 정 떨어지는 소리만 내뱉더군요. 우리 두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며 지냈는지 알 턱이 없는 남편은 계속 제게 주는 것을 다 받아오라며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저씨는 제게 새 집과 새 아파트를 장만해 주셨어요. 여기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환경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대. 부담 갖지 말고 받으렴. 아저씨, 지난번에 통장 주신 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집이랑 차를 받아요? 우리 은혜는 결혼도 안 했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좋아, 너도 다시 찾은 우리 딸이나 다름없지 않니? 네가 잘 살아야 사장에게 갖지 못하는 애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 같아. 정말 괜찮으니 받아두렴. 아저씨네의 배려로 저희 세 식구는 새 차와 새 아파트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 기쁨의 입꼬리를 실룩거렸어요. 좋아야, 뭐 필요한 거 있어? 먹고 싶은 건 내가 이따 사갈게.
힘든 거 다 나 시켜. 네가 하지 말고. 남편은 갑자기 제게 친절하고 저자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후야 어쨌든 남편의 사근사근해진 모습에 저는 다시 희망을 품기도 했었죠. 얼마 후 남편은 제게 본성을 드러냈어요. 좋아야, 나 부탁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준 아파트 내 명의로 해주면 안 될까? 뭐? 명의를? 그건 왜? 아니, 이 집에서 내 거라고 할 만한 건 하나도 없잖아. 그거라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명의만 나로 하고 우리 셋이 평생 행복하게 살자. 어? 저는 왠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도무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내 것도 하나 없어. 그런데 아저씨가 주신 집을 덜컥 당신 이름으로 해달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니야? 잘 좀 생각해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 그냥 남편 기 좀 살려줘.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집 있는 남자다. 그런 거. 나 어깨 좀 펴고 다니게. 하지만 저는 잘 생각해보겠다며 남편 말대로 명의를 바꾸지 않고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다 바로 그 사건이 벌어졌죠. 좋아야, 내가 오늘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온 거 있지. 그것 좀 가져다 줄 수 있나? 안 되면 퀵으로라도 좀 보내줘. 나 오늘 쉬니까 내가 갖다 줄게. 전화하면 받으러 와. 어느 날 남편이 놓고 간 서류를 들고 회사에 찾아가게 되었고 마침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에 있어 비상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남편 사무실이 있는 5층에 도착하기 전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조합해 아주 녹이는 중이야. 조금만 더 우쭈쭈 해주고 떠받들어주면 넘어올 것 같아. 요즘 내가 잘해줬더니 지가 진짜 여왕이라도 된 줄 아는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 그래도 어떡해. 좀 참으면 집이 하나 통째로 나한테 오는데.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해야지. 그 아파트 내 걸로 하자마자 바로 이혼각이다. 아휴, 저런 여자랑 살붙이고 사는 것도 곤욕이긴 하다. 통화하는 사람은 분명 남편이었어요.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남편은 아저씨가 주신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그동안 제게 잘해주는 척을 했던 거였고 저는 그 모습에 새 출발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어도 아프지 않았어요. 배신감에 휩싸여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녁 아들을 재우고 남편과 이야기 좀 하자며 불러냈어요. 자, 이거. 이게 뭐야? 웬 서류 봉투? 열어봐. 이거 혹시 내가 바라는 그건가? 희죽희죽 웃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고 1분 뒤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이게 뭐야? 고준아가 누구야? 이 아파트가 왜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팔았어, 그 아파트. 뭐? 그 고준아라는 사람한테 팔았다고. 그걸 왜 네 맘대로 팔아? 그럼? 그거 내 건데 내 맘대로 못 팔아? 너 미쳤어? 네 거라니. 그거 내 명의로 해주기로 했잖아. 내가? 그건 당신이 요구했던 거고 난 들어준다고 안 했는데? 알았어. 그럼 아파트 판 돈은? 나 줄 거지? 그걸 왜? 당신 꿈도 크다. 당신 공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재산인데 그걸 왜 당신한테 줘야 돼? 뭐? 주아, 너 대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부부잖아. 재산도 같이 공유하고 그래야지. 아, 그래? 그래서 이혼 이야기도 남이랑 공유한 건가? 그날 비상계단에서 다 들었어. 네 통화 소리. 집을 네 명의로 바꾸고 이혼하겠다고? 누구 맘대로? 뭐? 통화 소리? 안색이 하얗게 질린 남편은 변명거리를 찾느라 바빠 보이더군요. 아저씨가 주신 집은 너무 크잖아. 나랑 아이 둘 지내는데 50평이 웬 말이야. 아저씨께 부탁드려서 그거 팔고 둘이 지낼 만한 좋은 곳으로 새로 계약했어. 그 아파트 판 돈은 아저씨한테 돌려드린다니까 그냥 내 생활비 하라고 하시네? 뭐? 둘? 왜 둘이야? 왜긴 너랑 이혼하고 난 우리 아들이랑 둘이 살 거니까. 전에 그렇게 날 깔아뭉개지 못해 안달이더니 이제 나한테 뭐
빼갈 것이 생기니까 벌벌 기었던 거야? 끝까지 잘 좀 속이지 그랬어. 왜 중간에 들키고 그래? 좋아야, 내가 잘못했어.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앞으로 3일 줄게. 조용히 당신 짐 싸서 나가고 합의 이혼하던지 끝까지 버티다 진흙탕 묻혀가며 소송하던지. 그런데 내 동생 은혜가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라지 뭐야? 난 소송에도 질 자신이 없는데 괜찮으면 붙어보든가. 잘 꺼져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저는 그에게 크게 한 방 먹이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넋을 놓고 저를 쳐다보는 그에게 손가락 욕도 잊지 않고 해줬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헤어졌고 지금은 아저씨가 새로 마련해 주신 좋은 거처에서 아들과 잘 지내는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아저씨네 식구들과 유럽 여행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이게 모두 우리 아빠가 베풀었던 은혜인데 이렇게 제가 누려도 되는 걸까요? 오늘따라 아빠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날이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마음에 좋은 인연들을 곁에 두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